여러분의 계좌를 더블업시키는 골든타임 더블 밸류업 정영진 빈세트입니다. 네. 자, 지금 장이 혹시 보셨어요? 아침에? 아침에? 넥스트 시장 네. 시작할 때 막 하한가 나오고 했던 거? 네, 떨어지는 데는 날개가 없다. 아니 근데 그게 저 모르겠어요. 뭐 정확히 어떤 이유로 뭐 삼성전자 이건 사실 하한가 나올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마 누가 장난을 친 건지 아니면 무슨 오류가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조금 놀라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긴 하고요. 왜냐면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워낙 많이들 들고 계시니까. 그러나 지금은 마이너스 뭐 한 2, 3 요 정도 %에서 대체로 형성이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아침에 장 가장 빨리 또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는 우리 장우진 작가님 네.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근데 그 상황은 뭔지 파악하기 좀 어렵죠? 그렇죠. 뭐 네. 그냥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 이제 매도 압력이 좀 강할 때 그때 음. 일시적으로 뭐 하한가 호가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거래 체결이 아마 거의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건 네. 의미 없다고 봐야 되죠. 자, 하여튼 지금 상황이 비트코인도 막 엄청 빠졌고 네. 은 난리가 났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걱정된 상황이긴 한데 자, 지금 장 상황 한번 빠르게 체크를 좀 해볼까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여의도 인사이트에서 한 말이 있었어요. 달러를 봐야 된다. 달러를 보라. 네, 지금 모든 변동성의 이슈는 달러 강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비트코인 하락과 금운동 어떤 조정과는 좀 달라요. 네. 달러 강세로 가면서 미국채 쪽으로 수요를 땡기고 있거든요. 미국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을 하고 미국채 장기채를 좀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미국에서 보이고 있고 그래서 유동성들이 급격하게 딸려간다 그러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의 근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게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좀 급하게 따라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지금까지의 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하락하면 좀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신감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불안해요. 그래요? 네, 지금 월요일하고 달라진 이유가 뭐죠? 그때는 음. 달러 강세의 요인이 없었는데 2월 4일 우리나라로 전해진 건 2월 5일이죠. 어제 베센스 재무장관이 얘기한 게 달러는 강세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바뀐 걸 보면 케빈 워시가 딱 등장하고 나서 케빈 워시 때문에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장기채 금리 발행에 대한 약간 두려움, 약간 공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러면서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그 순간 정말 금운동 폭락하고 비트코인 어제 오늘 폭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달러 쪽으로 더 빨아들이려고 할 거다. 그리고 전반적인 움직임 자체가 달러 강세를 지금은 좀 더 유인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조심하자. 조심하자. 네,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달러가 얼마예요? 1,470원? 달러원은 그렇고 달러 인덱스는 98? 그렇죠. 아, 네. 좀 올라갔네요. 조금 올라가죠. 네. 유로 통화 대비해서도 지금 강세를 가고 있어요. 달러가.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강달러 절대 안 한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네. 갑자기 말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 상황에서 제가 강하게 얘기했던 3조 호황이나 이런 얘기를 했던 것과 이번 주 상황이 진짜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자금이 진짜 쏙 빨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것들도 한번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뭐 삼성전자, 헤니스, 현대차에 대한 매도가 분명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3% 이상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네. 아마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오늘도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이 상위주 중에서 좀 특징적으로 빨갛게 보이는 종목들을 보면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삼성화재. 신한지주 뭐 이런데. 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을 보면 결국은 금융주 쪽으로 좀 도망가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지금 KB금융도 그렇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NIM이라고 해서 예대 마진이 좋게 나온다. 그래서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주 쪽으로 조금 도망가는 흐름이 코스피 쪽에선 나오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ETF 쪽으로 지금 오히려 매도 압력이 강해지면서 코스닥 ETF의 매도를 부르는 상황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도망가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좀 지켜봤다가 도망가는 게 다 팔고 뭐 이러는 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 자체가 꺾였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1월 같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 음흠. 3월, 그러니까 지금 짧게는 설 전,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실적 2월 25일 발표 전, 네. 그다음 좀 길게 보면 3월 만기 전,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왜냐하면 선물에 대한 매도 압력이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풀리는 3월이 좀 되면 확실하게 좀 풀릴 것 같고 이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조금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코스닥 쪽 어제 제 바이오 제가 얘기했는데 이거는 네. 완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도 많이 빠지고 있고, 근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된 이슈가 또 바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시장에서 제가 보지 못했었지만 힘센 헐스라고 그 의약품 유통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업체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복제약을 바로 만들었어요. 원래 만들면 안 되는데 복제약을 만들면서 난 이거 특허정 피했다. 라고 얘기했고 이거 개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거니까 이거는 법에 저촉되지 않아라고 하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3분의 1이에요. 아. 그러니까 위고비랑 1112가 급락이 나왔고 미국 바이오도 어제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바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아침에 이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상승 종목들은 진짜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에 상승 종목 보면 이게 다예요. 코스닥. 네, 상승 종목이 네. 2천 몇 개 중에 그렇죠. 코스닥은 정말 그냥 매물이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 코스닥 쪽으로 강하게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코스닥 150 사신 분도 엄청 많을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팔고 도망쳐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승 추세 자체가 이렇게 가는데 추세가 꺾였다고 보지는 않고 네. 이게 엘리엇 파동에서 보면 이렇게 가다가도 꺾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상승 3파가 대충 마무리되고 하락 4파 이후에 상승 5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심지어로 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금을 좀 가져둔 상태에서 밑에서 더 사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의 여유를 갖기를 바라는 거죠.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상승 종목에서 그냥 좀 특징을 본다 그러면 유진노복 같은 경우에는 삼성자산운용이 5% 지분 신고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지분 신고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에셋 벤처가 영업이익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300억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성장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래에셋 벤처는 이제 4분기에 에임드 바이오랑 그다음에 세미파이브가 상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인지주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지금 등락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차트 보시면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자산주들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자산주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돌파구 쪽 이런 느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들을 보면 네. 코스피 상승 종목 거의 사라졌죠 지금. 예. 이마트가 좀 시세가 나네요. 네. 이마트 이마트가 어제 이제 정부의 뉴스가 나왔죠. 새벽 배송? 네, 그렇죠. 새벽 되게. 배송. 네. 이게 그 쿠팡 관련해서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두드리고 있잖아요. 네. 야, 미국의 테크 기업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니까 쿠팡에 대한 규제를 못 하니까 쿠팡을 견제할 수 있도록 다른 기업의 규제를 풀어버리는 거죠. 좀 재밌는 건데 어쨌든 이래서 이마트랑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좀 호재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호재라고 얘기되는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거 관련돼서 네. 새벽 쿠팡? 그렇죠. 이마트 말고 마트 기업들에 대한 호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마트 말고 호재가 네. 있는 기업이 하나 대두가 되고 마켓컬리? 있습니다. 아닌가? CJ 대한통운. CJ 대한통운 네. 택배? 그렇죠. 누가 택배해 줄 거야? 이런 시스템 갖춘 업체가 CJ 대한통운이니까 네. 새벽 배송을 하기 시작하면 대한통운이 수혜야라고 하면서 대한통운이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한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산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넷마블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넷마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븐나이츠 리버스인가? 네, 이 신작 게임이 괜찮아요. 네, 글로벌 엄청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한 1,200억 정도 4분기 매출 나왔고요. 그리고 국내 매출은 좀 꺾였어도 글로벌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평가, 애널리스트의 평가를 보면 올해 신작도 나오고 괜찮은데 이 차트의 위치 자체가 부담이 없거든요. 보면 고점에서 밀린 상태에서 이제 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서 그래서 지금은 좀 편하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군사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포위가 돼 있어요. 포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한 점 돌파를 통해서 선을 뚫어버리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점 돌파의 지점이 나오고 있는 게 금융을 통한 금융 지주 이런 쪽으로 도망간다. 이거 플러스
그다음에 중국인 인바운드를 통해서 우리가 약간 소외됐었지만 실적이 확실히 증가하는 쪽으로 도망간다. 약간 이런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네. 롯데 오늘 보시면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시장에서 어떻게든 기회를 찾고자 하는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도 이제 50분이니까 동시효과 열렸는데 오늘 5,000포인트 다시 한번 터치 가능성 뭐 하회하냐 마냐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수급 좀 한번 말씀 주세요. 왜냐하면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 꽤 많이 팔았잖아요. 아, 엄청 팔았죠. 저희 달러 환율도 1,470원인데. 그렇죠. 근데 외국인이 뭘 팠냐고 딱 봤더니 하이닉스 엄청 팔았대요. 네, 닉스와 전자를 엄청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이 다 받았지만 이게 작년 11월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분명히 존재해요. 작년 11월 네. AI 거품. 그렇죠. 그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좋다라고 누구나 이제 얘기했지만 실적 좋아질 거야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AI 뭐 고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지 않나라고 하면서 조정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때 SK하이닉스가 50만 원대 무너지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도 누구나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야, AI 투자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라는 게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제 알파벳 실적 잘 나왔는데 알파벳이 대규모 투자한다고 발표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 투자 안 하면 어떻게 했는데 MS 잘 나왔죠. 그다음에 그 알파벳 실적이 아니고 투자 잘 나왔죠. 아마존도 실적이 아니고 투자 잘 나왔단 말이에요. 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AI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 죽기 싫어서 어떻게든 투자한다라는 게 실제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반도체가 못 가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두려움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두려움. 이 뒤에는 그러면 음. 지금 이렇게 몰아서 미래 것까지 다 땡겨서 투자하는 건 오케이인데 더 빨리 투자하는 건 오케이인데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건 좀 제한적이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 그다음에 어제 뉴스가 나왔던 걸 보면 중국의 CXMT랑 이제 양지 메모리 여기에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네. 발표했거든요. 이 영향 때문에 어제 미국의 장비 업체들은 또 나쁘지 않았어요. 실제 들어갈 수 있냐 없냐랑 이제 무관하게 이쪽 그 반도체 투자는 이어질 거다. 근데 중국 업체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살려주는 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반도체 지금 당장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이게 중국 업체들한테는 숨통을 틔워준 거기 때문에 안 좋은 이슈이긴 합니다. 이렇게 보는 건 안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인데 그 전자닉스가 외국인들이 왜 파냐? 네, AI 거품론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중국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시 한번 게임 체인저로서 모든 걸 다 무너뜨렸으니까. 근데 또 4월달에 베이징에서 미중이 또 화해 분위기니까 여차하면 또 우리에게는 기회가 또 박탈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업종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업종은 아직 보이지 않아가지고 네. 네, 이게 9시가 넘어야지 업종 동향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대충 이제 업종 우리가 추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업종을 추리는 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금융지주까지도 더 빠지는 게 보이죠. KB금융 어제 실적 나왔던 거 빼고는 여기 코스피 상위주에서 지금 금융지주까지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KTNG 정도,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 쪽으로 자금 도망가고 있는 게 좀 보이죠. 근데 이것도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경기 방어주 쪽으로 도망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금 들고 있다가 밑에서 기회 잡는 거 생각해야지라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은 경계감을 계속 강조드리지만 경계감을 좀 가지고 현금 비중을 뭐 30% 정도 높여놓지 뭐. 그리고 올라가면 여기서 그냥 반등이 나오면 네. 반등의 기회를 내가 30% 정도는 좀 손해를 봤지만 덜 보지만 여기서 내가 리스크는 관리하고 가야지라는 차원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덜 터지자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서 손해를 크게 볼지 말자. 지금 이제 예를 들어 20종목이 있어요. 네, 뭐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도 있어요. 많이 떨어진 애도 좀 많이 먹었지만 약간 이제 수익이 줄어든 애도 있고 마이너스 난 애도 있어요. 뭘 팔지를 각각의 종목의 호재나 악재를 구분해서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올랐었던 뭐 반도체나 이쪽으로는 지금 좀 줄여놓고 뭐 이렇게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반도체는 앞으로도 좋을 거니까 반도체는 두고 좀 더 떨어졌지만 마음 아프지만 얘네들을 자르는 게 이게 참 고민이잖아요. 지금 현금 비중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을 갖고 사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 건데
일단 시장이 좋다고 하니까 급하게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종목들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뭐 할인지주 같은 거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할인지주 같은 것들을 사셨어요. 뭐 이런 자리에 샀어요. 파세요. 네. 급한 마음으로 그냥 시장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면서 부원해동했던 종목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파세요. 그런 것들은 개인이 가장 잘 느끼실 겁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것들은 절대 지금 다 팔면 안 됩니다. 뭐 줄인다고 하더라도 뭐 30% 줄여놔야지 여기서 다 팔잖아요. 그럼 밑에서 못 삽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요. 제가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반도체를 11월에 똑같이 말했거든요. 11월에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을 갖고서 대응하는 건 좋은데 반도체 여기서 다 팔면 절대 못 삽니다. 반도체 다 팔지 마세요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반도체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여기서 다 팔면 진짜로 바닥에서 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사팔사팔하면 그 장기적으로 가는 보유 그러니까 계좌 속에서 장기 보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러면 길게 봤을 때 나 이거 샀었는데 나 옛날에 이거 샀었는데 나 이거 옛날에 얼마에 샀었는데 라는 말만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계좌 속에서 수익이 누적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안정감을 갖고 계속 가져갈 수 있는데 만약에 샀다가 예를 들어서 샀다가 여기서 막 샀어요. 그러니까 5% 빠졌는데 샀어요. 근데 10%가 빠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해지죠. 그럼 여기서 또 손실 나와요. 그리고 반등 나올 때 또 샀어요. 이렇게 되면 계좌 내의 수익률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면 불안감이 심해지면서 이게 심리적인 건데요. 불안감이 심해지면서 그 종목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게 사라지고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됩니다. 긴 시각에서 이 회사가 이 산업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조금 뭐 사고 팔고 한다고 하더라도 매입 물량을 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네. 아 근데 5,000P의 새로운 종목을 사는 마음가짐은 이제 4848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비싼 것에서 물건을 사면 더블업을 불고 사는 거죠. 아. 중장기적으로. 아 근데 이제 열 얘기 한 2, 3분 전이니까 제가 오늘은 정프로님한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뭐죠? 물론 장 시작하자마자 한 2, 3분 지나면 방향성이 정해지겠지만 오늘 5,000P 깨질까요? 5,000P는 물론 깨지죠. 아 깨져요? 네. 아 오늘 깨지고 시작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은 하겠지만 일단 한번 앞자리 사자 보고 삭자 본다. 네, 사자 보죠. 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예탁금 110조죠 여전히? 아니요, 100조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이 샀구나. 네, 그렇죠? 11조 원.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 때 네. 개인들이 받으면서 많이 내려왔고요. 어제 개인이 현선물,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앞에서 거의 9조 원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역대급이죠. 네, 그럼 이게 또 오늘도 빠졌겠죠. 개인들이 많이 사겠죠. 그렇죠. 오늘도 개인이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거의 투매 가까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고 미국에서 쏠릴 때 이제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만약에 미국으로 쏠릴 때 주식이 괜찮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채권만 강하고 주식은 빠져버리면 이건 좀 위험 신호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게 주식이 빠지면서 채권만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경계할 신호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프로님 요즘 촉이 좋은데 시작과 동시에 5,000포인트가 깨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한 1분 남짓 남았죠? 네. 자, 근데 코스피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뭐 이렇게 조정 받아도 괜찮은데 네. 코스닥은 이제만 오르기 시작한 것 같은데 혹시 코스닥도 1,000더 깨지나요? 코스닥은 1000까지는 아, 안 그래요?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오늘은 깨질 수가 없죠, 뭐. 오늘 깨질 수가 없다. 깨지긴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3% 빠졌는데도 1070이니까 10% 빠져야지 1000이 깰 텐데.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는 일단 아니죠. 코스닥은 알겠습니다. 1000은 좀 놔줍시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오늘 좀 네. 금요일이니까 내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불안하면 약간 좀 심리가 꼬이겠다. 그죠. 더 꼬일 팔 수도 수 있죠. 있죠. 그러니까요. 이럴 때. 금요일이니까. 야, 혹시 야 주말 새에 뭔 일 생길 줄 알고 야 좀 손해보다 팔어 이런 마음들이 이제 많이 쌓이다 그렇죠. 보면 여차하면 명절 때 세뱃돈도 못 주니까. 네. 지금 반대 매매도 좀 걱정이 돼요. 네. 이 정도 네. 밀려버리면. 네. 반대 매매. 네. 5,000포인트 잠깐만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자, 1초 전입니다. 예, 지금 장이 이제 9시가 됐고요. 일단 3% 마이너스로 시작하나요? 네. 네, 3%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는 것 같고. 딱 5,000이 걸릴 것 같은데. 5,000 현재는 5,007, 5,008 네. 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아, 1073 정도 되네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돼? 근데 오늘은 좀 긴장되네요. 왜냐하면 예탁금도 많고 네. 여전히 총알은 맞은데 그래도 대형주가 얼마나 버텨주냐에 따라서 뭐 밀리면 사야 되는지 아니면 떠나야 되는지. 예. 자, 요럴 때 자, 분위기가 좀 잡힙니까? 아직은
조금 어렵나요? 파악하기가? 코스피 지수가 지금 딱 5천 그렇죠. 5,000.03으로 일단 시작을 네. 했네요. 시가총액 상위부터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 보시면 코스피 먼저 볼게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2.9%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3% 하락해서 시작했다가 조금 만회했는데 사자 나왔네. 사자 나왔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거든요. 네. SK하이닉스가 4.5%, 4.7% 지금 하락하고 야. 있고 현대차 4%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3%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보여주세요. 이마트 아까 동시호가세 좋았잖아요. 네. 넥스트레이드에서도. 보시면 코스피에서 이마트는 15%. 네. 네, 어떻게든 한 점 돌파가 보이죠. 그러니까 한전 네. 돌파네, 진짜. 그래서 그쪽 이제 소규모 종목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게 보이고 어제와 분명히 다릅니다. 어제는 하락했지만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상승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상승 종목의 상승률이 굉장히 셌어요. 음. 상한가 종목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시장의 심리가 어제는 무너지진 않았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장의 심리가 전반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게 좀 어제 시장과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아니 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어제 떨어졌는데 밤새 미장 떨어져서 아유 이제 끝이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무너질 정도로 멘탈들이 유리 멘탈인가? 아니면 두렵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하락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들어오자마자 맞았잖아요. 두드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렵죠. 두려움의 이유는 네, 사라니까 사서 그래요. 그렇죠. 그건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돈을 벌고 있는가, 계속해서 돈을 벌 것인가 이런 진단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라 그래서 살 수 있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 한번 반성이자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이걸 과연 진짜 들고 있어도 되는지 마는지. 오히려 그런 확신이면 저는 이럴 때가 더 기회라고 보거든요. 아, 그거는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고 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직접 판단하고 직접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저한테 뭐 이 너 때문에 틀렸어, 너 때문에 내가 다 뭐 손해 봤어라고 해도 제가 뭐 사과 한마디 하면은 끝이지만 여러분들은 계좌가 손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과의 얘기를 비교해보고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무조건 중요하죠. 현황판 한번 쭉 보여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네.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묶여서 하락하는지는 좀 봐야지 이 하락폭에 대해서 좀 감을 잡을 것 같은데. 이게 등락률 순위로 이렇게 나오네요. 잠시만요. 은행이 그래도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보합 코스피에서요. 보합을 보이고 있는 게 보이고. 업종별로 보면 네. 부동산 주들이 조금 강하죠. 부동산을 보면 이제 여기서 그 이스타코나 ETF 이런 것들이네요. 그래서 크게 의미 있는 섹터는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하락이 큰 걸 보면 증권주가 난리 났습니다. 증권주? 네, 증권주 쪽에 관심이 컸다가 시장이 무너지면 증권주는 같이 무너질 수밖에 미래에셋 없어요. 증권 어때요? 스페이스X는 연일 뜨겁다고 막 그랬었는데. 미래에셋 증권이 가장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7%, 근데 키움증권 7%. 증권주는 거래 대금이 많으면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거래대금이 많으면 수익이 나는데 이렇게 네. 시장이 빠지면 거래대금이 줄 거라는 우려가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 어, 거기에 대한 그래요?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증권주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증권주 무너지면 언젠간 담아야지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게 언제가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조금 고민해 보시라고 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타이밍을 한번 정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약세를 보이게 되는 게 운수 장비 쪽, 네, 자동차 이쪽, 자동차 부품 쪽이 굉장히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으로 갔던 것들이 더 강하게 빠지는 게 분명히 보이는 거죠. 우주 테마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이 빠지고 있을걸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약간 물살 찌듯이 실적보다는 그냥 거품, 그러니까 뭐 밸류가 우리가 좋아져요. 뭐 이런 것들로 올라갔던 것들이 성장성이 지금 둔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시장이 어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좀 빠지는 게 강하게 보이고 어제 그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3가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3가지 고용 지표가 다 안 좋았습니다. 네. 네, 신규 실업 수당도 안 좋았고 챌린저 해고 지수도 안 좋았고 졸트라고 해서 구인 이직 보고서도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미국 경제에 대한 약간의 걱정이 불거졌죠. 네. 사이드카 걸렸네요. 양시장 사이드카 걸렸고 네. 매드사이드카. 코스피 4,927까지 빠졌고요. 네. 코스닥도 지금 1,055까지 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사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불안했어요. 오늘 조금.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이게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급락했을 때 네. 제가 보고에서 깜짝 스팟 이슈를 하나 저희 사내안으로 보냈었는데 작년 11월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렇죠? AI 버블론이 때. 그렇죠. 그때
조선 기계 반도체가 업종별로 크게 빠졌는데 네. 나중에 회복할 때는 반도체가 가장 많이 회복 들어올렸거든요. 오늘은 뭐가 가장 빠르죠? 조선 어때요 오늘? 조선 기계 반도체가 오늘도 이렇게 많이 빠지려나? 그렇죠.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지금은 일단은 사이드카 걸리면서 더 밀렸기 때문에 네. 지금 반등 나오는 업종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음. KB금융이 그나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나오면서 버티고 있는 정도고 지금은 장 초반 대비해서 다 밀리고 있습니다. 다 삼성전자 밀리고 지금 있다. 4%까지 밀렸고요. SK하이닉스 지금 6%, 음. 현대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 밀리고 있고 LG엔솔루션도 지금 4%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느낌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도 보시면 6.5% 밀리고 있죠. 최근에 관심 받았던 두산에너빌리티 원전도 지금 6%가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좀 급락이 나왔었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덜 빠집니다. 네? 먼저 맞았으면 덜 빠져요. 아, 네이버 실적 발표도 있었죠? 네, 실적 발표 매출 잘 나왔고 매출은 근데 4분기 실적에서 컨센서스를 약간 미달했고 네. 영업이익이 좀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네이버도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두나무랑 스토리가 엮여 있는데 비트코인 저렇게 빠져버리면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그 코인 관련해서 되게 특이한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더리움 창시자 아시죠? 네. 그 비탈릭 부테린 좀 이따 치고. 네. 근데 그분이 5년간 이더리움 관련해서 시장이 약간 좀 소강 상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 이거 자금 빼가지고 투자할 거고 이더리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대놓고 얘기해 버린 거죠. 창시자가 네. 이런 그래요. 비탈릭 부테린.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뭘 얘기했냐면 이더리움은 에런이라고 그 레이어가 있습니다. 에런 레이어가 있고 L2 레이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에런 레이어는 기본 이더리움이고 L2 레이어는 이더리움이 수수료도 비싸고 좀 무거우니까 이걸 가볍게 하는 별도의 또 위성 같은 어떤 존재들이 있거든요. 근데 L2 레이어가 의미가 없다라고 발표해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알트코인 더 급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인에 대한 심리는 지금 좋지 않을 거고 여기에 코인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 게 나온 게 또 뭐냐면 베센스 재무장관이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미국이 그 뭐라고 했죠? 코인을 주도할 거다. 전 세계 네. 코인을 주도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베센트한테 이 코인 시장 붕괴되는 거 어떻게 보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개입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으로 네. 자금이 빠져나가는 신호들이 더 보이고 있고 이게 ETF랑 비슷한 효과로 코인을 올렸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반대 작용으로 지금 더 빨리 빠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예요. 이 작년 11월에도 코인 가격 빠질 때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먼저 코인이 빠졌고 그 다음에 시장이 흔들렸는데 지금도 비슷해요. 코인이 먼저 빠졌고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사이드카 나오고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깐 SK하이닉스가 쉬었으니까. 지금 그래도 5%대 이하로 낙폭을 네. 줄이고 있고 삼성전자도 4%대 이하로 낙폭을 줄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도 6%대 이하로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 네. 아마 초반에는 그래도 개인들이 조금 이 정도는 받아야지라는 심리가 더 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외인의 순매도가 좀 감소할 때 지금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매도가 좀 더 쌓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저는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겠고 네. 코스닥은 특이합니다. 수급 동향이 이거는 급격하게 바뀔 수 있으니까 아직은 모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얘기하면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고 있어요. 네, 무서워 도망가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은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일명 외국까지. 쌍끌이 매수. 네. 그러니까 이게 쌍끌이 매수로서 올리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코스닥 ETF 사는데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뭐 코스닥 역시 중소형주 안 돼라고 하면서 도망가고 있는 것들을 받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책 여력이 어디에 더 있냐고 본다 그러면 코스피보다는 분명히 코스닥 쪽으로 더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투매가 나오는 게 개인이 주체인 이 코스닥에 대해서는 하락할 때 조금 더 보는 게 오히려 낫겠다. 네, 외국인 기관이 받아줬고 정부 정책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을 조금 공부해 두면 좋겠다. 지금 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공부해 두기 딱 좋은 시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시장 상황판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상황판을 일단 실시간 움직이니까 보고 이때 궁금한 거. 네, 작년 11월하고 뭐가 바뀐 거죠? 작년 11월과 좀 바뀐 게 뭐냐면 달러 강세 물론 이제 그때도 달러가 강세였고 원화는 약세긴 했지만 그때 유로화 대비해서 달러가 강세는 아니었어요. 네. 그때 차이가 뭐였냐면 달러가 강세가 아니고 원화와 엔화가 약세였다는 게 핵심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좀 안 좋아라는 거였는데 지금 신호는 뭐냐면 달러 일변도로 강세예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 중심으로 자금이 쏠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귀금속 가격 올라갔던 것도 다 무너지죠. 그때는 귀금속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다른 시그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위험 회피 성향을 지금 보여준다라고 그게 그 시그널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요. 왜 나는 이게 무지성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작년 4월에 관세 때문에 해방의 날, 작년 11월에 AI 거품에 대한 우려 한 2번 정도 큰 조정을 복귀해 보면 다 기회였어요. 거의 바겐세일처럼. 네. 근데 거기 근간 중에 딱 하나 안 변했던 건 여전히 유동성이에요. 지금 뭐 유동성 줄었나? 글쎄. 물론 개인들의 예탁금이야 한 보름 사이에 한 15조 정도 소진됐으니까 네. 110조에서 한 100조 정도 했지만 100조라는 돈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돈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형주 오늘 좀 중요할 것 같고 이번 주부터 현대차 바로미터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현대차가 좀 낙폭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들이 계속해서 받쳐주는 것이 이럴 때 여전히 내일 주말이 있으니까 좀 쉬자라는 장호진 작가는 그런 여전히 생각이세요? 아니면 그래도 큰 판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좀 더 담아두는 거 좋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약간 좀 조심하자는 입장이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요? 11월 초랑 비슷하게 기간 조정의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간의 조정이 네. 제가 그러니까 그 그때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39일 걸렸어요. 통계 네. 보니까. 그렇죠. 이어졌죠. 정보 좀 다시 회복하는. 지금도 그러니까 맥스로 보면 이제 3월 동시 만기까지는 네. 조금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급하게 들어갈 것까지는 아니다. 근데 그게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지난 11월 달에 한 번 맞고 정고점 회복하는데 39일이 걸렸는데 그때 동안 매집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초반에 11월 11월 초반에 무너지기 시작할 때 매집을 했다면 심리적으로 약간 또 음. 당황하고 힘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분할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강하게 계속 얘기 드리지만 달러 쪽으로 자금이 쓸리는 게 보인다. 보세요. 그러니까 달러 삼성전자도 보면 네. 아까 외국인 동향에 의해서 조금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 다시 4%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닉스도 지금 5%대 들어갔다가 5% 또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현대차 지금 보면 6%대 더 빠지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생각할 때 제가 볼 땐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자금 동향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누군가 매수 주체를 가지고 강하게 사는 시장은 아니고 받아주는 시장인데 네. 그 받아주는 시장 속에서 매도세가 너무 강해요. 그게 조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월요일에 단장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화요일에 또 빠지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고 트레이딩을 정말 잘하신다. 정말 나는 기가 막히게 트레이딩 한다. 나 반등 나오는 걸 일단 먹고 나올래. 이런 분들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홀드해 볼 건데 라고 하면 여기서 홀드를 하고 들어갔다가 수익이 뭐 5% 10%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들고 가잖아요. 그럼 심리가 무너져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반등이 나올 때 네. 본전에서 팔고 가는 걸 못 먹습니다. 음. 이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50만 원대 깨졌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때 50만 원대 초반에 파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80만 원, 90만 원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올라갈 때 사자마자 먹는 과정을 가지시는 게 좋다는 거죠. 급할 건 없다. 네, 좀 덜 먹어도.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아, 그렇죠. 좀 덜 먹어도 지금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단계에서 들어가야지 홀드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네, 그걸 노려보자는 겁니다. 네. 네. 지금 현금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 정도 떨어지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조금씩 그러니까 그런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고수인 분들이 많죠. 그러면 뭐 이럴 때 조금씩 담아가지 뭐 괜찮아. 좀 손해 보더라도 나중에 또 해가지고 나는 물 타가지고 더 뭐 단가 낮춰놓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최대한 먹을 거야. 이런 전략이면 괜찮은데 네. 손실난다 어떻게 이러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전략은 사실 힘들죠. 네. 그런 분들이 많나요? 너무 많죠. 그래요? 네, 개인 투자분들은 진짜 너무 많죠. 네. 근데 코스닥 시장이 지금 5% 넘게 하락하고 네, 5% 있습니다. 넘게 네. 빠지고 있고 네. 거의 시총 상위 한 50개 종목 중에 아직 한두 개 정도가 뭐 1, 그렇죠. 2% 펄어비스, 뭐 태성, 뭐 이런 기업들 조금 뭐 상승하는 게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4%, 뭐 5%대 이상 하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 하나 유진 플러스 로봇은 의미 아까 잠깐 있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그 삼성자산이 5% 지분 신고하면서 수급이 조금 쏠리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뭐 최근에 막 각광받았던 자산주 이런 것들도 오늘 같은 날은 별로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네요. 아까 네. 할인주주 잠깐 위에 있었는데 거기도 무너져갖고 지금 상승 종목 상위 보면 10% 이상 상승률 나오는 게 코스닥에서 네. 1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완전히 테마주 정도로 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 정도밖에 없고 시장이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힘이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좀 인버스 이쪽 지금 많이 사시는 모양이네. 인버스 그렇죠. 인버스랑 뭐 은선물 곱하기 2 요거가 지금 상승 1위네. 은선물 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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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버스. 곱하기 레버리지. 네. 네. 하락의 베팅. 네. 아유. 이마트도 지금 6%대까지 밀려버렸네요. 네. 예. 실적 잘 났던 넷마블만 지금 코스피에서는 10% 정도 상승하고 있고. 방향성은 오후에 결정될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쵸?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은 음. 차라리 그냥 좀 뭐 이렇게 넷플릭스 보시는 게 나을래나? 솔로죠? 솔로 지역 쪽이세요? 아니요, 한번 봤어요. 어떻게? 아 그래요. 네. 아, 솔로 지역이랑 솔로 지역파가 있고 나는 솔로파가 나는 있고. 솔퍼. 네. 네. 뭔가 이렇게 좀 현실에 이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는 솔로. 좀 약간 이게 비주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래요. 솔로 지역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지금 오늘 장이 지금 지역이 오늘 장이 네, 오늘 오전에는 좀 마음 편하게 먹고 네. 방향은 오후장에서 결정될 것 같으니까요. 아, 오전에는 이 정도 상황이면 좀 약간 그냥 떨어져 있는 게 계속 뭐 이거 막 종목별로 막 이거 몇 프로 30% 20%막 이거 보고 있는 것도 정신 건강이 좀 안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럴 때는 정말 네. 좀 운동도 하시고 이럴 때도 있구나.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걸 겪어야 됩니다. 이걸 겪지 않고서 부자가 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아 이런 과정. 이런 그렇죠. 무조건 폭락장. 겪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락할 때 난 무조건 피할 거야라고 하면 올라갈 때 절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전략적으로 어디를 더 실어볼까, 뭐 이런 걸 고민하시는 게 지금 향후에 어차피 이건 기회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2007년 이런 때처럼 무너지는 게 아니고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 기회를 어떤 식으로 포착해서 새로운 것들을 가져갈까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기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사고 싶은 거 다 산다는 분도 계세요. 저는 말리고 싶긴 한데, 네. 그래요? 그건 그분의 선택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네네. 아마 이 이하로까지는 더 안 갈 거라고 판단하시니까 더 가시긴 할 텐데 네. 하여튼 그 비트코인도 지금 마이너스 뭐 한 반토막 났죠. 그렇죠. 그래서 네. 7만 달러 이하? 네. 지금 6만 달러도 뭐 불안불안하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붕괴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전략이 네. ETF랑 비슷하거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지금 내가 돈을 끌어당겨가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비트코인보다 높으니까, 비트코인보다 가치가 높으니까 이거 내 유상증자 해가지고 팔면 비트코인 사서 계속해서 올릴 수 있다라는 게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반대가 되고 있어요. 주가가 비트코인보다 낮으니까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주식 메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인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또 비트코인은 이제 완전히 거의 그 업계에서는 이제 안전자산처럼 돼 있다고 해서 변동성도 이렇게 크지도 않을 거고 뭐 그런 네.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올라봐야 뭐 1, 2%, 3, 4% 이 정도 오르지 막 10%, 20% 이렇게 안 올라가고 10%, 20% 이렇게 떨어지는 일도 이제 없을 거라고. 비트코인은 이제 이미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래 안전자산 느낌을 한번 살포시 가봤는데 바로 이렇게 또 폭락을 해버리네요. 네. 뭐 디지털 마켓에서 자금이 빠지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렇죠. 월요일부터 네. 쭉 복귀해 보면 뭐 증거금 이슈, 뭔가 레버리지 상품을 다 지금 죽이고 있으니까 그래도 유동성이 여전히 많다는 것에 근본적인 방점을 찍으면서 우리 시장을 봐야 된다는 생각 좀 드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많은데 작년 11월은 이제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슈가 터졌었고 지금은 유동성이 부족한 걸 지금 못 느끼는데 네. 계속 얘기 드린 것처럼 미국채가 미친 듯이 돈을 빨아들일 거고 그걸 위해서 미국 정부가 지금 시장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동성이 부족한 것들을 조금씩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지표가 나오든 간에. 네. 자, 여튼 마지막 수급 한번 보면 개인이 5,100억 정도 사고 있는 거죠? 네. 외국인- 지금 코스피 8,50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좀 늦구나. 시간별로 보면 제가 아까 외국인에 따라서 흔들릴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3천억대 들어갔을 때 반등 나왔다가 지금 7천억대 매도가 나오니까 더 밀려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개인의 매도가 굉장히 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역시나 받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ETF는 재밌는데 ETF는 사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개인들, 그러니까 코스닥을 알주식으로 샀던 분들은 팔고 계시고 여기에 금융투자
ETF 쪽은 오히려 지금 기회다라고 받고 계신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오늘 진짜 궁금한데 저희가 2부에서 잠깐 미리 말씀드리면 이분 잘 모셨다. 누구죠? 네, 오늘은 진짜 큰 기조에서 큰 굵직굵직한 방향의 조타수 역할을 하시는 방향타 역할을 하시는 예. 저희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아, 황승택 센터장님. 네. 아, 그분 오시는구나. 한번 이럴 때 큰 업계 연륜 한번 받아봐야죠. 네, 이렇게 이제 흔들릴 때는 그러니까요. 조금 무게중심 잡아주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자, 장우진 작가님 오늘 쭉 장 보셨는데 한마디로 좀 뭐 정리하시고 마무리해 주신다면 무리하지 말자. 무리하지 말자. 무리하지 말자. 무리하지 말자. 무리하지 말자. 코스피 코스닥 한 5% 내외로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무리는 하지 말자. 네. 과욕 부리지 말자. 음. 알겠습니다. 장우진 작가님, 아 이번 이제 개편 이후 첫 또 한 주를 보내셨는데, 네, 그렇죠.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네. 팬분들이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장 작가님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